여러분, 10년 전 오늘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이게 안전하겠지 하며 집에 숨겨두거나 통장 하나에 모아두거나 믿는 가족에게 맡기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순간의 작은 실수가 어떻게 평생의 노후 자금을 잃게 만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지만 노후에는 그 돈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잘못된 선택으로 수천만 원을 잃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자산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 여사님은 집에 숨겨둔 700만 원이 집안 누수사고로 전부 젖어 사용 불가능해졌고, 충청도 68세 박 할아버지는 한 통장에 모아둔 퇴직금 5천만 원을 피싱 문자를 클릭한 순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0세 이 할머니는 믿었던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가져간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가족 관계까지 깨졌습니다. 이 사례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금융 상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단순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간 고객님의 자산을 지켜온 임선훈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3가지 실수를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김 여사의 옷장 서랍. 박 여사, 나 현금 700만 원을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 요즘 뉴스 보면 은행도 털리고 해킹도 많다던데 집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이고 김 여사. 혹시 요즘 뉴스 안 봤어? 요즘 도둑들이 그런 서랍부터 뒤진다니까. 우리 동네 최 할머니도 그랬잖아. 서랍에 숨겨둔 비상금 300만 원 도둑 맞아서 며칠을 울었대. 에이 나는 집에 늘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그리고 서랍 깊숙이 옷 밑에 숨겨두면 설마 찾아가겠어. 은행은 이자도 얼마 안 붙는데 괜히 맡겼다가 혹시 모르게 털릴까봐 겁나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생각이 더 위험해. 불이라도 나면? 집에 물 새서 젖기라도 하면? 은행은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어도 돈은 그대로지만 집에 둔 현금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런가? 나 사실 지난번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옷장이 젖을 뻔했거든. 근데 그 돈까지 젖으면 어쩌나. 그때 잠깐 걱정되긴 했는데. 김 여사 요즘은 은행 앱도 우리 같은 사람들 쓰기 좋게 잘 돼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도 있고 나처럼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생활비만 빼서 쓰면 돼. 김 여사 근데 은행 이자가 너무 적잖아. 나 한 푼이라도 아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고 모은 돈인데 이자가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하니. 맞아, 이자가 많진 않지. 근데 김 여사,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돈은 굴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잖아. 이자 몇만 원 더 받겠다고 집에 뒀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그게 더 억울하지 않겠어? 그렇지. 나 요즘 물가도 너무 올라서 1,000원, 2,000원에도 신경 쓰는데 내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정말 잠도 안 올 거야. 은행은 도난, 화재, 누수에서도 우리 돈을 지켜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나도 은행 돈은 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어. 결국 김 여사님은 집안 배관이 터져 물이 넘치면서 서랍 속 현금 700만 원이 물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현금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게 안전하겠지 하며 집에 돈을 숨겨두고 계신가요?
장롱, 서랍, 냉장고, 베개 및 이런 곳에 숨긴 돈은 도난, 화재, 누수, 물가 상승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현금은 집이 아니라 은행 예금 계좌에 보관해 두세요. 정기예금은 12%의 이자를 주고 입출금 계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은행은 도난과 화재로부터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같은 은행의 입출금 통장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돈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여러분의 돈, 이제는 안전하게 지키세요. 다음 이야기, 박할아버지의 한 통장. 직원 양반, 나 연금이랑 퇴직금 5천만 원 다 이 통장 하나에 넣어뒀어. 한 군데 있어야 보기 편하고 괜히 여기저기 나눠두면 헷갈리기만 하잖아. 할아버지, 그런데 혹시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시나요? 요즘 피싱 문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아니, 내가 10년째 똑같은 비밀번호 쓰고 있어. 내 생일로 해놔서 내가 헷갈릴 일도 없고 나만 아니까 괜찮지. 은행 직원은 할아버지, 요즘은 생일이나 전화번호로 비밀번호 설정해 두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좌 확인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에이, 난 그런 거 안 쏘가. 그리고 돈이 한 통장에 있어야 내가 매달 연금 들어오는 거, 공과금 나가는 거 한눈에 보지. 맞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한 통장에 돈을 다 넣어두시면 혹시라도 해킹이나 사고가 나면 전 재산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어요. 또 필요할 때마다 찾기에는 편하실지 몰라도 이자가 붙는 적금이나 예금보다 이자가 거의 없고 돈을 불리는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박 할아버지는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시다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확인하셨습니다. 고객님, 계좌 보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행에서 보낸 문자 같아 보였기에 링크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한 박 할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모아두면 해킹이나 실수 한 번에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누어 두지 않으면 급하게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자산 운용도 유연하게 하지 못합니다. 첫째, 자금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는 입출금 계좌에 두어 편리하게 쓰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은 2에서 3% 이자가 붙는 고금리 적금이나 CMA 계좌에 넣어 두세요. 둘째,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금은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넣어 두세요. 이자는 적어도 안정적이고 필요할 때 목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3개월치 생활비 300만 원은 입출금 계좌에 두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에 분산해 두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생일, 전화번호, 0000이나 1234 같은 쉬운 번호는 피하고 숫자와 영문, 특수문자를 섞어 사용하세요. 넷째, 은행 앱으로 잔액과 거래 내역을 매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상한 출금이나 소액 결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지키는 것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이야기, 이 할머니의 믿음. 이 할머니는 올해 70을 넘기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1억 원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혹시 모를 요양원 비용까지 준비해 두셨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 1억 원 내 통장에 넣어둘게.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돈 굴릴 줄도 모르니까 내가 좀 맡아서 잘 불려보거라. 정말 고마워. 나 이 돈으로 장사 크게 키워서 엄마한테 2배 아니 3배로 돌려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 줄 알아? 거기 넣어둬봐야 뭐가 남아.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면 한 달에 이자보다 더 벌어. 그래, 엄마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돈으로는 나중에 요양원도 못 가겠다 싶더라. 내가 하겠다니 엄마는 너만 믿는다. 엄마, 나한테 맡기면 정말 잘해볼게. 엄마가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매달 용돈도 넉넉히 쓰게 해드릴게. 그날 밤 이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내 돈을 주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수십 번을 고민하셨지만 결국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민수의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가게는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이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1억 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돈 거래는 가족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연락을 피했고 이 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제만큼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돈은 무조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세요. 은행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계좌를 확인하고 자동 이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가 필요할 땐 반드시 서류로 남기고 증여대여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이제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들을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이 말들은 귀에 익숙하지만 자산을 위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원금 보장의 유혹. 최할아버지, 요즘 은행 이자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 펀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률도 5% 이상 기대할 수 있어요. 원금이 보장된다고? 그럼 안전한 거 아니야?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이 정도면 나도 좀 이자를 더 받아야지. 맞아요, 할아버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 뭐 이 정도면 나도 투자 좀 해봐야지. 원금만 보장되면 안심이지. 나이 들어서도 수익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네, 할아버지.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6개월 뒤, 최 할아버지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돈이 줄어든 거지? 할아버지는 급히 은행에 찾아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제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원금 보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해 수익은커녕 원금의 일부도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직원 양반이 원금 보장된다고만 해서 가입했는데 이런 말은 안 했잖아.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게 될 줄은 몰랐네. 여러분, 원금 보장이라는 말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조건과 제한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나 파생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고 손실이 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 조건을 몰라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금 보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되나요? 시장 상황이 나쁠 때 손실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상품 설명서를 요청하세요.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과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주요 조건은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직원이 말로 설명한 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류로 받아서 보관해 두세요. 넷째, 펀드라면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물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에는 얼마까지 손실이 날 수 있나요? 지난 5년간 이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어땠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 이제는 안전하게 지키세요. 다음 이야기,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정 어르신,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고민 많으시죠? 이 투자 상품은 저희가 알아서 다 관리해드리니까 복잡한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 건 어려워서 못 알아보는데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면 편하겠네. 맞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돈 관리 같은 건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맡길게. 잘 좀 부탁해.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1년 뒤 정할머니는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돈이 이렇게 줄었지? 그동안 은행에 맡겼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상품이 고위험 주식 펀드에 묶여 있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은커녕 원금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된다길래 믿었는데. 설명도 잘 모르겠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사라질 줄은 몰랐네.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 참 편하고 안심되게 들리지만 그 말이 때로는 여러분이 돈 관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잘 알지 못한 상품에 가입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내 돈의 주인은 결국 본인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질문하고 기록하고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상품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이 상품은 어디에 투자되나요? 수익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분기별 혹은 최소 연 1회 이상 상품 현황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종이로 받아도 좋고 은행 앱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직원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은행 앱으로 잔액과 수익 변동을 직접 확인하세요. 앱 알림 설정을 통해 매달 잔액 변동을 확인하고 이상 거래가 있으면 바로 문의하세요. 넷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편할 수 있어도 책임은 결국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돈,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안 하면 손해. 오 할아버지, 이 상품은 오늘까지만 가입하셔야 혜택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다 가입하셨어요.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벌써 했다고. 나도 늦으면 손해보겠네. 계약서 줘. 빨리 가입할게.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오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오늘 가입하길 잘했어.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혜택 좀 받아야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적고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6개월 뒤
오 할아버지가 손해를 본 금액은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품은 높은 수수료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큰 상품이었고 혜택이라고 들었던 부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괜히 늦으면 손해볼까 봐 급하게 가입했는데 계약서도 대충 넘기고 설명서도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 달콤하지만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게 만들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인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들도 다 한다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는 반드시 집에 가져와서 검토하세요. 읽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같이 읽어달라고 하거나 은행 직원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둘째, 하루만 지나도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늦는다고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서명하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고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돈, 이제는 안전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평생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소중한 결실입니다. 김 여사의 젖은 700만 원, 박 할아버지의 사라진 5천만 원, 이 할머니의 잃어버린 1억 원. 이 이야기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 가족 또는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계좌 점검, 자금 분산, 전문가 상담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